안녕하세요. 흥미뉴스 247. 트롯 오디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요즘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과 귀가 바쁠 겁니다. 화요일엔 현역가왕 3, 수요일엔 무명전설, 목요일엔 또 다른 오디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고 파헤쳐야 할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현역가왕 3. 그 중에서도 서울 콘서트 라인업에 떡하니 이름을 올려놓고 정작 결승전 스포에는 탈락자로 거론되는 12살 소녀 빈에서의 아이러니한 운명입니다. 떨어뜨려 놓고 콘서트엔 부른다. 이 한 문장 안에 제작진의 기획, 팬덤의 분노, 그리고 어린 가수의 눈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의 머리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지점부터 짚고 가야겠죠. 아직 본방에서는 결승전 전체 판도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제작진은 현역가왕 3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출연진 명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혜, 구수경, 금잔디, 김태현, 빈에서, 솔지, 이수연, 차지연, 홍자, 홍지윤. 무려 10명입니다. 보통 이런 오디션 콘서트는 탑7에 게스트 한두 명 정도를 얻는 구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시즌 중반부터 10명의 얼굴을 포스터에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누가 우승을 하든 누가 탑7이 되든 티켓을 팔아야 하는 얼굴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10명 중에는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 결승 탈락자로 지목되는 이름, 빈에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결승에서 떨어질 아이를 아직 우승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왜 콘서트 라인업에 올려놨을까? 단순히 팬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더욱 노골적인 계산일까요? 12살 소녀를 둘러싼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가슴은 뒤숭숭해지고 댓글창은 이미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결승전 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시즌들을 떠올려 보시면 결승에 올라간 참가자들은 보통 2번의 라운드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1라운드 신곡 미션, 2라운드 인생곡 미션. 그 과정에서 최종 점수가 합산되고 순위가 정해졌죠. 시청자들이 사랑한 무대, 참가자들이 평생을 걸고 준비한 인생곡은 대부분 이 2라운드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 3결승전은 여기서 돌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라운드 신곡 미션이 끝나는 즉시 탈락자를 내겠다는 파격적인 룰이 적용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무대 위에서 이름표를 떼고 내려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소문에 따르면 결승 1라운드에서 3명이 탈락하고 그중 1명은 완전 탈락, 나머지는 어딘가의 장치를 통해 다시 합류한다는 이야기들이 커뮤니티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줄에 놓인 이름이 바로 빈에서. 함께 묶여 거론되는 이름이 금잔디와 홍자입니다. 세 사람 중 누가 완전히 탈락하고 누가 다시 살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버전이 여러 개입니다. 어느 글에서는 빈에서가 완전 탈락, 금잔디와 홍자가 추가 합류. 다른 글에서는 금잔디가 탈락하고 홍자와 빈에서가 다시 올라간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설 연휴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버전의 스포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은 늘 같습니다. 바로 빈에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빈에서일까? 단순히 실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램의 서사를 위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걸까요? 시청자들은 숫자와 장면들을 조합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실력으로만 보자면 이미 준결승 무대에서 80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기록했고 원곡자와 심사위원들까지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던 참가자입니다. 패자부활전에서 기적처럼 되살아난 뒤 솔지를 상대로 181대 79라는 극적인 스코어를 찍었던 그 소녀입니다. 그런 아이가 결승 1라운드에서 신곡 한 번 부르고 인생곡도 못 부른 채 잘려나간다. 이게 순수한 실력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드라마일까요? 스포가 처음 퍼진 날 팬카페에 올라온 글들만 봐도 그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 녹화가 끝난 직후라는 시점,
팬카페 대문 사진이 교체되고 결승 복장을 입고 환하게 웃던 예서의 사진이 내려갔다는 증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올린 장문의 글에는 힘들다, 괴롭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아이를 위해 너무 날카로운 말은 삼가달라 같은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직접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그가 예서의 아버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질문이 탄생합니다. 제작진은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무게까지 계산해 놓았을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탈락설이 퍼져나가던 바로 그 시점에 현역가왕 콘서트 포스터에는 여전히 빈예서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승자도 준우승자도 아닌 결승 1라운드에서 떨어졌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도는 참가자. 그런데 콘서트 라인업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 여기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매우 불편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대국민 문자 투표를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해, 그러나 콘서트 티켓은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결승 1라운드에서 잘라낸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방송에서는 떨어뜨리고 콘서트에서는 부른다. 방송서사는 차갑게 끊어내고 오프라인 수익 구조에서는 끝까지 소비한다.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하지 않냐는 것이죠. 물론 제작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연에는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청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배신감은 숫자나 규칙 자체가 아니라 타이밍과 연출입니다. 인생곡을 부를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신곡 한 번으로 결승 탈락자를 잘라내는 결단. 그 와중에 그 탈락자 중 한 명이 시즌 내내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12살 소녀라는 팩트가 겹치면서 이 결승전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거대한 논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편집과 평가 논란입니다. 준결승에서 예서가 부른 유랑청춘 무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대를 보며 본인의 인생이 겹쳐져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엄마와의 생리별, 어린 나이에 떠안은 외로움, 유랑하는 청춘이라는 가사가 작은 몸에 너무 큰 그림자처럼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담긴 일부 심사위원의 멘트는 너무도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슴을 때리지 않는다. 감동이 없다. 마음에 안 와 닿는다. 그것도 조용히 메모장에 적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스터들이 다 들으라는 듯한 톤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편집. 여기서 시청자들은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이 멘트가 필요했을까? 혹시 떨어뜨릴 명분을 쌓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더구나 예서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야 그 말을 보게 됩니다. 경연이 끝나고 긴장과 부담에서 겨우 벗어난 날 TV 화면 속에서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가 가슴을 때리지 않는다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방송 클립이 아니라 12살 소녀의 가슴 한복판에 찍힌 도장 같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점수 1, 2점 차이가 아니라 한 아이의 자존감과 음악 인생의 초반부에 새겨질 상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금잔디와 홍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포들을 종합해보면 3명 탈락자에 묶여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는 이 두 사람 역시 결승에서 마음 편히 무대를 즐길 여유는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글들에서는 두 사람이 추가 합격 혹은 뒤늦은 합류로 2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세 사람 중 누가 완전히 사라지고 누가 다시 살아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조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미션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제작진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울든 누가 웃든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3 서울 콘서트는 이런 논란 위에 세워진 무대입니다. 10명이 함께 서는 화려한 라인업, 시즌 내내 사랑받은 무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남는 찜찜함. 결승전에서 인생곡도 못 부르고 잘려나갔다는 탈락설의 주인공. 그 소녀가 그 콘서트 무대 어디쯤에서 몇 곡을 부를 수 있을지 관객들은 표를 결제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탑 순위에 있는 가수들에게는 2곡, 3곡의 무대가 돌아갈 겁니다. 남은 시간은 단체곡, 합동 무대, 엔딩 퍼포먼스로 채워지겠죠. 그렇다면 하위권으로 밀려난 참가자, 혹은 결승에서 일찍 떨어진 참가자는 겨우 한 곡 정도의 솔로 무대만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팬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런 콘서트일까? 아니면 제작진이 설계한 서사의 마지막 장면일까? 결국 현역가왕 3결승전 스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간 절박함보다 중간에 잘라내는 극적 반전이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인생곡을 부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신곡 한 곡으로 평가받고 사라지는 결승 탈락자. 그런데 그 탈락자가 바로 다음 달 콘서트 포스터에서는 미소 짓고 서 있는 아이러니. 떨어뜨려 놓고 콘서트엔 부른다. 이 한 문장이 지금 현역가왕 3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복잡한 감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일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능은 예능이고 방송사는 숫자에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과 눈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 뒤에서 12살 소녀가 오늘도 댓글을 읽고 다시 노래를 부를 용기를 낼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금잔디와 홍자 역시 스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실망, 응원과 악플을 동시에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 스포를 정리하는 것도 좋고 누가 우승할지 갑론을 박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성년 가수들에게만큼은 점수와 순위, 제작진의 계산을 떠나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싹수가 노랗다, 안 되래다,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문장이 한 아이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어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역가왕 3결승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질 콘서트 무대는 언젠가 모두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는 그 무대 위에 섰던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겠죠. 떨어뜨려 놓고 콘서트엔 부르는 아이러니 속에서도 언젠가 이들이 진짜 자신의 인생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무대를 만나기를 창가의 노래는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